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같은 존재 비타승의 노승현입니다. 요즘 정말 쉽지 않은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폭우에 이어서 또 연일 기승을 부렸던 폭염에 거기에 또 태풍까지 지나가고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많이 지쳤어요, 제가. 예. 지치기 쉬운. 자, 저희 건강튜브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또 호랑이 같은 기운 뿜뿜 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또 많은 에너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로 또 빠질 수 없죠. 오늘도 댓글 이벤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송정 앞바다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시라고 저희가 올드머그 커피 전문점 5만 원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실 건강튜브의 주치, 건강튜브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어서 조금 긴장하실 법도 한데 벌써 좀 재미난 호흡이 지금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셔보도록 할게요. 동아대학교 대신병원의 재활의학과 친절한 유 부장님이십니다. 유경현 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대신병원 진료부장 유경현입니다. 일단 우리 부장님께서 사전 인터뷰에 답변을 진짜 멋지게 해주셨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까칠했던 분 맞으세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간 산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깜깜한 새벽에 산 아래에서 출발해 동이 틀 때 정상에 도착했죠. 재활의학과 의사는 어느 날 갑자기 깜깜한 밤중에 혼자 놓인 환자를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와, 이 과거가 전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문과적 감성인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뇌혈관 질환이 생기고 나서 이제 재활 단계로 넘어오시면 환자분들께서 대부분 다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그냥 산 정상으로 가듯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산 계곡을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무서워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더 그렇죠. 예. 거기서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낙오가 되는지 어떻게 되면 정말 거기서 고립되어서 죽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인도자가 되고 어떤 때는 끌고도 가고 예전에 더 젊을 때는 채찍질도 하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겪게 되는 의학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른 재활과 선생님들도 되게 조금 비슷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망망한 망망대해를 그냥 네, 맞습니다. 목적지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좀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이 좀 이렇게 전달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잘 해석했죠. 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또 이 재활의학과가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 의대생들에게. 네. 또 많은 후배들 받고 계실 텐데 재활의학과에 임하는 우리 의료진들이 어떤 마음으로 조금 공부했으면 좋겠다. 직업인으로서 장점일 수도 있고 강점일 수도 있는데 리더십이 있는 그러니까 재활학과 특징은 그 병원이라는 조직에서 모든 인적 자원들을 다 끌어서 환자한테 투입을 해야 돼요. 간호사, 치료사, 행정 직원들, 영양사 이런 분들하고 조화롭게 지내야 되고 조화롭게 그 자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자기 적성에 맞는 분들이 하시면 정말 만족하면서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재활의학과가 조금 더 협력하는 힘, 리드하는 힘 이런 게 좀 필요하나 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재활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재활의학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재활 치료라는 파트가 있고 이제 재활의학과라는 크게의 재활이라는 게 조금 다른데요. 재활은 운동만 있는 게 아니고 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업 치료나 그리고 인지 기능, 인지와 관련된 그런 치료를 하는 인지 치료, 말의 발성이나 말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언어 치료, 삼킴 자체, 먹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삼킴 치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유 감각 통합 치료라든가 뭐 통합 인지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네. 사용을 하게 돼요.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나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다른 재활 치료에 비해서 연하 치료 좀 생소하거든요. 예, 씹고 삼키는 능력은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나 봅니다. 네, 그렇죠. 연화 장애는 뇌졸중이 생기면 그 환자분들 중에 50%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기능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폐렴이 되고 그렇게 해서 환자의 기능을 후퇴시키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거든요. 환자의 향후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정상에 보시면 이쪽에 턱이 보이죠? 네. 턱이 보이고 이쪽에 밝은 부분이 여기가 기도예요. 오. 제가 환자분들한테 숨구멍이라고 네. 하고 이 뒤에가 식도죠. 박구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쪽에 지금 속도 보세요. 네. 꿀떡. 꿀떡. 자, 이쪽이 비정상을 보실게요. 네. 자, 입에서 어떻게? 오.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죠. 꿀떡이 안 됐어요. 꿀떡이 안 되고 여기서 질질질질 목 쪽으로 흘러갔고 여기서 이쪽 어머. 기도로 보기만 해도 들어가서 답답해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저거 자체가 폐렴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처럼 입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목에서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주되게 자극하는 부위를 바꿔야 하고요. 이렇게 사례가 들리고 하는 양상으로 관찰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점도를 음식의 점도를 조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밥 같은 거는 네. 또 통과를 하시고 물에서만 안 되는 분이 있고 요플레 같은 거는 또 되기도 하고 마비가 되면서 운동 기능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뭔가 물구면 더 잘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뇌혈관 질환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어느 정도 굽기에 미음으로 할지 죽으로 먹을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방향을 정해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포출을 할지 말지 그러면 뭐 연화제를 탈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영양팀에서 그러면 반찬을 갈아서 줄지 으개서 줄지 잘라서만 줄지 아니면 그냥 줄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치료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게 넓은 의미고 좁은 의미로는 이제 그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에 네. 문제가 되거나 하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전기 자극 치료인데요. 요렇게 전기 자극 치료를 하기도 하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혼자서 하실 만한 운동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치료실에서 하는 거를 막상 보여드리긴 좀 어려워서 네. 간단하게 따라 하실 만한 것만 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고 같이 넣고 그 다음에 혀를 요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코 위로도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이 간단한 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식물을 잘 넘기지 못했을 때 아까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좀 리스크가 있을까요? 아예 음식물을 못 삼키게 되면 일단은 못 먹으니까요. 그쵸. 영양 장애가 네. 되겠죠. 잘 먹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약을 먹어서 회복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삼킴이 안 되면 몸이 빼짝빼짝 마르겠죠. 소변량이 줄고 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병이 생겨요. 아니 아까 전에 폐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삼킴이 안 돼서 생긴 폐렴은 음식물이 넘어간 거. 음식물이 넘어가서 네. 만약에 여기 지금 저희가 점심 때 먹었던 밥이 여기 있어요. 네. 만약에 이걸 안 치우고 며칠간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죠. 썩죠. 네. 그게 폐에서 썩으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그런데 그게 이제 가장 쉽게 표현을 해드리는 방법이고 그거 외에도 뭐가 있냐면 실제로 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에서는
침이죠. 음. 침이 사례가 들려서 폐렴이 되면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계속 폐렴이 재발하는 분도 있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이 네. 치료가 재활 치료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치료는 정말 힘들었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제 기억에 남아 있는 분은 이제 그것도 이제 예전에 종합병원 이야기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1년 6개월 정도 딴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고 오셨대요. 네. 하고 오셨다는데 그분이 와상이었어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몸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너무 이렇게 굳어 있는 이런 식의 몸을 갖고 있었거든요. 뇌질환 환자분이셨나요? 네, 뇌질환이었고 네. 산재 환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같이 보고 우리 치료사랑 같이 해서 최대한 몸을 펴보자. 1년 6개월인데 이렇게 숙여 있는 게 말이 되나? 무조건 펴자. 뭐 네. 다 펴라. 다른 테크닉이고 뭐고 필요 없다. 무조건 펴라. 환자를 최대한 그냥 몸을 무조건 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네. 환자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간병인 분하고 이제 다른 뭐 간호사분 한 분 같이 가서 환자를 들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여동생이 왔어요. 제주도 사시는 분이었는데 여동생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빠야랑 이렇게 해서 오빠야 세워서 휠체어 타서 가서 볼 수 있는. 이제 휠체어를 타서 뭐 한다고? 네, 휠체어를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도와주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다니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교정이 됐고 그리고 그때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여동생분이 그 오빠가 네. 창밖을 보면서 이제 휠체어를 잡고 이렇게 일어나서 창틀에 기대가지고요. 네. 창밖을 보는 걸 보고 우시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그럴 기억에 수밖에 남아요. 없죠, 사실. 예. 네, 이전에 긴 시간을 투병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재활을 계속 했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중요한 골든타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에 대한 관심과 환자와의 조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치료에 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도 뇌혈관 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초기의 치료 자체가 달라요. 예전에 10년, 15년 전에랑.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희들한테 오셨을 때 컨디션도 당연히 훨씬 나은 상태이시죠. 네. 그리고 환자들의 의지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다르시고요. 본인의 나이를 자꾸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제 재활을 하는 그런 치료 기술이나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의 이제 회복 기능도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나이 탓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이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 보니까는 또 재활 치료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을 좀 많이 받으세요?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선망이 같은 연장선이에요. 환자가 회복되면서 정신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행동이 똑같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뭐 80대나 이런 분들 같으면 치매랑 구별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선망과 치매는 나중이 다르잖아요. 나중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힘들어서 헛소리를 하는 거하고 치매가 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는 나중이 다른 거라서 환자분들이 어떤 이상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치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으로 적절하게 야간의 행동을 조절하게 의료진과 협력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그 야간 행동을 조절하고 그래서 수면제나 아니면 안 되면 안정제나 아니면 우울증 약이나 이런 걸로 조정을 해서 치료에 참여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활 치료를 보니까는 진짜 복합적이고 너무 다양하고 개인 맞춤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동아대학교 대신병원에 보니까는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이라는 이런 센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건가요? 그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은 그 국가에서 그 급성 질환을 앓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기능 회복을 빨리 해서 재활 치료를 받아서 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네.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짜놓은 그런 그 의료기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아, 이게 회복기 재활병원을 찾는 환자는 그 일반적인 재활 치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회복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뇌 손상, 척수 손상, 그리고 대퇴골절이나 대퇴관절 치환술, 네. 그리고 하지 절단, 비사용 증후군 아, 이렇게 되고요. 회복기 재활로 분류가 되면 언어 치료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급성 질환자로 이렇게 소견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쵸.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에 음.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대퇴골절이나 대퇴관절 치환술 제가 혀가 네. 아, 정확하게 들렸어요. 대퇴관절 네, 치환술.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아니, 안 할래요. 예. 대퇴골절이나 대퇴관절 치환술을 네. 받으신 분들 같으면 수술 후 30일 이내에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면 30일간 이제 재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대퇴골절에 한 달 동안 재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골절이 있고 이 뼈가 완전히 하나로 완전히 다 아물어지는 데까지 석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달라서 아. 네, 저는 사실 제가 그래갖고 집에 보낼 수 있을지 몰랐어요. 오. 근데 실제 보행을 하시면서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야. 아, 치료를 잘하나 보네요. 네. 예, 저 잘했어요? 예, 북구북구. 네. 네, 북구북구. 와.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하지 절단이나 비사용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병이나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이제 저희들한테 오시고 그리고 60일간 집중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회복기 재활이 어떤 거고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가 결국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살면서 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또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잘 알지 못해서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기관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치료에 이 보험 적용이 될까요? 국가에서 특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만들어놨는데 또 하나 더는 저희가 이제 고관절 환자들 같으면 이제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을 못 받기 때문에 네. 도수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관절 환자들은 도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네, 오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정말 명강의를 펼쳐주셨는데요. 좋은 정보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장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네, 초시는 안 났겠지만 제가 많이 떨면서 했습니다. 아유, 무슨 그래서 말씀. 우리 노승혜 아나운서께서 네. 오늘 너무 많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긴장한 가운데서도 나름 멘트를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증증 환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시다 보니까는 좀 많이 지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함께 또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또 항해하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힘드시죠? 밤마다 많이 우시고 힘드시고 가족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힘드실 때 옆에 있는 재활학과 의사한테 어떤 점이 힘들다 하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는 약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울감이나 이런 거가 나의 의지로 견뎌낼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특히나 의료진한테 이야기해서 적절한 기간 동안 약에 의존을 하세요. 그게 환자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병이 그런 거예요. 아셨죠? 파이팅! 네, 너무 진심을 담아가지고
마음이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환자 보호자분들도 화이팅! 예, 기운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예.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튜브는 계속됩니다. 건강 튜브